안녕하세요.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이번 시간에는 삶의 과정이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조직, 문화 영역 중에서요, 사람과 관련돼서 코칭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므로 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채널을 통해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 코액티브 코칭이라고 해서 김영사에 출판된 책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는 CTI라는 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홈페이지를 찾아서 보시면요, 많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PDF 파일이나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고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한스코칭이라는 곳에서 코액티브 코칭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코액티브 모델인데요.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프로세스, 한글로는 삶의 과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보통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거나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을 때 코칭을 받으러 옵니다. 그들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구체화하고 행동으로 돌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칭의 책무를 이용해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 고객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치는 자연적으로 고객이 앞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방법에 엄청난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코칭에는 서로를 향해 몸을 기울이고 몸이 들썩거리고 손을 뻗어 즐거워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액티브 코칭에서는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무언가가 고객의 삶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행동 목록을 완료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고객의 삶 전반에 경험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사실 고객은 실제로 삶의 여정을 즐기고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그들 삶의 매 순간을 음미하고 감사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삶의 충만과 삶의 균형 코칭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코치와 고객은 고객의 삶에 외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진을 강조하는 코칭은 매우 집중력이 있고 직접적이고 의도적입니다. 그런 코칭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행동 중심의 코칭은 흔히 무엇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한 결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객은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가속도가 붙습니다. 대신 삶의 과정 코칭은 고객 내면의 경험, 지금 이 순간 고객의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코칭은 고객으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묘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삶의 과정 코칭에서는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상태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속도를 늦춰 현재 상태를 탐험하고 음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야 외면적 변화가 일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고객을 삶의 흐름, 즉 지금 여기에 몰입하게 합니다. 산의 높은 곳을 오르고 계곡의 낮고 깊은 곳을 내려가는 것처럼 감정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모르는 곳을 탐험하고 그곳을 보다 완벽하게 체험하는 것이 삶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재와 함께하면 주의력이 확장되고 완벽하게 경험한 진정한 삶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과 안전한 낮은 곳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삶의 과정 코칭 관점에서 고객의 큰 어젠다 A입니다. 충분히 표현되고 충분히 경험한 현재 순간에 살아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삶의 과정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삶의 과정 코칭은 고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삶을 유수와 같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곳에서는 조용하게 흐릅니다. 그러다 급류에 휘말리기도 하고 폭포를 만나기도 하죠. 소용돌이도 만나고 거꾸로 흐르기도 하고 늪지로 빠지기도 합니다.
강폭이 좁은 곳을 만나면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삶의 과정이란 당신이 지금 강물의 어떤 지점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어떤 곳에 있다 하더라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강물에 쉽게 누워 둥둥 떠서는 하늘과 태양을 즐길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급류에 떨어져서 밀려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계획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현재 강물에 처해 있는 지점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급류 가운데에 있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급류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현재 당신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바쁘게 세우는 동안에도 당신은 현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과정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말이죠. 삶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죠. 어느 밝은 오후의 강물을 상상해 봅시다. 수면 위로 눈부시게 빛을 반사하는 태양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을 뜰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강물의 현상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외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평강 필터로 강물을 본다면 눈을 멀게 하는 성강을 피해서 강물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코치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즉, 수면 아래 강물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과정 코칭에서 당신은 수면 아래의 소리를 들으며 낯설게 느껴지고 일관성이 없고 어떤 저항감 같은 것이나 갑작스러운 난기류처럼 고객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즉, 그것은 강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저류가 흐르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당신은 3단계 경청을 통해 주의 깊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며 코치로서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피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 코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궁극적으로 코치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고객이 원하는 성과와 삶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항상 고객을 꿈꾸는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객이 있는 곳으로부터 원하는 곳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항상 곧게 뻗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굽어 있기도 합니다. 삶의 과정의 경로에서 보듯 U자형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경험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단순히 U자 모양을 거꾸로 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과정 코칭의 흐름은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코치는 수면 아래의 난기류를 감지하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코치는 탐색을 합니다. 고객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고요.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새로운 자원을 얻고 비로소 전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1단계는 코치는 수면 아래의 난기류를 감지하고 명명합니다. 자, 코치인 당신이 3단계 경청을 하게 되면 코칭 대화의 표면, 이면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 즉 막혀 있거나 눌려 있는 울분, 억제되어 있는, 참아내려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정 코칭은 이와 같은 감정적 저류를 감지할 수 있는 코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은 고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감정 에너지는 일종의 번쩍이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희미하게 빛나기도 하고 때로는 밝게 빛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고객이 회사에서 있었던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나 그 말 이면에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부당한 방법에 대해 용이 뿜어내는 불같은 분노, 간신히 자제하고 있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당신은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바로 수면 아래에 매우 중요한 어떤 것, 정책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런 경험이 고객에게 가져다 주는 영향력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성공적인 일로 고객이 매우 행복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목소리와 어조는 지극히 평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당연히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코치가 그러한 감정의 조류를 듣게 되면 그것을 말로 표현해 주거나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그것을 보도록 요청하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와 관련해서 코치인 당신은 관찰한 바를, 당신의 판단이나 집착이 아닌 관찰한 바를 다음과 같이 고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회사로부터 취급된 방법에 대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는 특히 지속되고 있는 코치 고객 관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희망했던 결과가 아니잖아요. 매우 실망한 것으로 보이네요. 우리는 고객이 수면 아래에 있거나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이나 데이터의 이면을 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코칭은 언제나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대상으로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수면 아래에 있는 감정이나 에너지 수준을 지적하게 되면 고객은 그들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고객이 언제나 수면 아래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흔히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고객으로 하여금 고객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에너지 수준을 들여다보도록 요청하면 고객은 그러한 이슈들이 그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알아차리고 의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2단계, 코치는 탐색을 한다. 일단 그러한 난기류를 듣고 말로 표현한 이후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은 그 영역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고객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고객, 특히 지속적인 코칭 관계에서 당신은 숙련된 코치로서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영역으로 그들을 안내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고객들은 광범위하게 허락을 허용한 것이고 당신이 주도적으로 코칭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고객, 특히 코칭에 다소 처음이거나 당신에게 처음으로 온 고객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것은 안전한 코칭의 공간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겉으로 보이는 이슈의 표면적인 디테일보다는 좀 더 깊은 곳을 볼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삶의 과정 코칭의 목표는 지금 이 순간에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현재 순간을 탐색해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접근 포인트는 고객의 즉각적인 신체적 반응입니다. 숨소리, 긴장감, 주름 잡힌 이마, 목매임, 빨라지는 심장 박동 등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고객 내면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은유나 이미지도 순간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때때로 느낌을 말로 표현한 것보다는 그림으로 묘사하는 것이 훨씬 쉽기도 합니다. 느낌이 작은 단단한 공이야. 헬륨 풍선 같은 느낌이야. 허리까지 차는 진창을 걷는 느낌이야. 작은 서클 주위를 계속 맴돌면서 날고 있는 느낌이야.처럼 말입니다. 3단계, 고객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실제로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그런 난기류를 찾아내고 단지 몇 마디 말로라도 묘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 감정의 전환을 가져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고객이 단순히 실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실망의 경험을 생생하게 다시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실망스러웠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좋은 시작이지만 훨씬 깊은 학습이 가능한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4단계, 고객에게서 감정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조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의 감정과 에너지 속으로 보다 깊이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기, 어조, 빛, 무게감 등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더 이상 깊이 다이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물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우리는 삶의 코칭 과정을 매우 깔끔한 U자 모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단일 코칭 세션에서 그 경로를 모두 다 따라가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코칭 세션의 흐름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코칭은 깊이 진행되다가 다시 표면으로 나오고 정체하기도 하고 다시 다이빙을 해서 깊이 진행되는 식입니다. 코치는 고객 각각의 반응에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삶의 과정 코칭에는 완벽한 공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단계 경청을 하다 보면 코치로서 당신은 거의 언제나 고객이 U자 커브의 다른 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5단계 고객에게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다. 이러한 감정적 전환은 열림, 개방, 확장과 같은 그러한 감정이 함께 일어납니다. 감정은 그 안에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막히면 만들어진 에너지가 때로는 억제되고 자제됩니다. 삶의 과정 코칭은 그런 막힌 에너지를 해방시켜주고 감정의 에너지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줍니다. 해방된 에너지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 코칭에서의 움직임은 삶의 충만 코칭이나 삶의 균형 코칭에서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과정 코칭에서의 움직임은 수면 아래의 에너지로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움직임을 위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즉, 고객을 위한 이모션이 됩니다. 삶의 과정 코칭은 진실한 것과 함께함에 관한 것입니다. 때때로 감정이 고객에게 가장 진실하고 앞으로의 전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6단계. 고객은 새로운 자원을 얻습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내부의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서 고객이 새롭고 더 확장된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보다 많은 자신의 내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삶에 생명을 주는 선택을 하도록 하는 자원은 원래 그곳에 있었고 새롭게 획득하는 자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일에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경험이 됩니다. 고객은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어 그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과감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7단계, 전진이 일어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진이 일어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분위기가 변합니다. 고객은 그러한 경험을 뭔가 높이 붕 떠 있는 느낌이나 현재의 상황을 새롭고 밝게 더욱 색깔이 풍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느낌, 더욱 다이내믹한 흐름, 보다 느긋한 느낌, 보다 평온한 느낌, 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 덜 막혀 있거나 저항이 없는 느낌 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새로운 느낌은 고객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과정 코칭의 결과는 새로운 학습과 더불어 내면의 경험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대로 코칭은 앞으로 나아감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 그런 전진은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코치에게 나타나는 감정들을 탐색해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중요하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정도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험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7단계 원칙은 고객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다음 단계나 다음 프로젝트, 다른 도전으로 너무나 나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루어낸 성취에 대한 축하를 하지 않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의 능력과 성공의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고객들은 그들이 겸손해야 하고 그들 자신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너무나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를 칭찬할 만한 것을 회피하고 인정과 학습의 기회도 놓칩니다. 또 어떤 고객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을 그저 두려워하거나 너무나 즐거운 감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슈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고객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능한 한 악보의 모든 음의 영역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회피하고 싶은 감정을 들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삶의 고조를 다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음악의 고음과 저음을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을 연주하기에 매우 한정된 음표를 갖게 되어 매우 제한적이고 단조로운 인생의 노래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은 정보이지 병의 징후는 아닙니다. 느낌이나 감정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과정 코칭이 갖는 본래의 특성 중의 하나입니다. 고객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경우에 그 대화가 느낌이나 감정의 분위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코치는 이런 상황에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고객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코치는 코칭 관계가 치유 상담으로 변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치료요법은 다릅니다. 감정은 단지 감정에 불과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 열광적이고 화가 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의 인간인 것입니다. 고객이 운다고 해서 그가 아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코치는 그러한 감정들, 슬픔, 고통, 분노, 상실감을 표현하도록 허락하고 심지어는 격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정은 말과 음악, 그리고 춤처럼 정당한 표현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고객이 상처받고 화가 나 있는지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감정을 치유해 주려고 하거나 멈추려 하는 것은 코치가 할 일이 아닙니다. 통상 이것이 코치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냥 탐색하고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느낌이겠네요. 고통스러울 것으로 보이네요.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감정은 질병의 징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갖게 되는 기능의 일부입니다. 온전하고 건강하고 지혜로운 고객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을 어렵게 하는 것은 그것을 숨기고 부인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체로 하여금 우리 내부에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을 발산하고 발견하도록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내부에 갖고 있으면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과정 코칭은 고객이 힘들어하는 곳을 찾아가서 경험하도록 당신이 격려하고 심지어 요구하여 그들이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표출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감정적 에너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곳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 자신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 지혜로워지며 감정 속에 내재된 에너지를 발산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고객과 함께 그런 부분을 탐색할 수 없다면 코칭의 깊이나 너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삶의 과정 코칭이 감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코칭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유머가 들어갈 여지는 있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영역을 유머를 곁들여 탐색할 수 있다면 고객으로 하여금 어두운 지역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물에 빠져 익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대신에 어두컴컴한 물의 깊이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화의 A입니다. 결국 예전의 이력서를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아요. 마침내 해외 일자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가요? 예, 들었어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자리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는데요. 당신이 마지막 인터뷰 이후에 매우 흥분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리겠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마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뭐가 진실이죠? 저는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있고 앞으로 바뀔 어떤 위험도 없는 일을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것에 만족하지는 못했잖아요. 알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실망했습니다. 조금 실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네, 정말 실망이 컸죠. 그 인터뷰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죠.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로요. 실망이 크겠군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신의 삶은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번 해외 일자리 말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불행함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해외로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저에겐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엇을 경험했나요? 사실
배를 주먹으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숨을 못 쉴 정도로요. 심지어는 서 있지도 못하겠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운가요? 상실감, 기다림, 허비해버린 에너지요.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좀 더 깊이 탐색해도 괜찮을까요?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상황을 극복해서 원래 삶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주먹으로 맞은 부분요. 어둡고 움푹 들어가 있고 동굴처럼요. 동굴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있나요? 네. 무엇을 느끼나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앉아 있어요. 감정 상태는요? 슬픔, 패배감요. 완벽한 패배예요. 좋아요. 그 감정의 볼륨을 우선은 조금 키우시겠어요? 현재 상태가 5라면 6 정도로요. 슬픔의 볼륨요? 네, 패배감요. 그곳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6으로 볼륨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시나요? 실패감요. 거대한 파도처럼요. 모든 것을 부수고 있습니다. 실패의 파도요? 안전한 곳은 있나요? 네. 지금 준비가 됐으면 볼륨을 7로 올려보세요. 지금은 정말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꿈이 사라진 것처럼요. 중요한 무엇인가를 만들 기회가 사라진 것처럼요. 이것은 당신에게 중요하죠?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볼륨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네. 지금은 느낌이 어떠세요? 제 어깨의 긴장이 다 풀린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아직 동굴에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부두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그리고 특히 제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느낄 때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제가 실패의 느낌을 통제한 것처럼 제 운명을 통제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어요. 나 자신에 대한 좋은 기분을 제 마음대로 느낄 수 있게 됐고요. 이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력서 작업을 좀 해야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회사 해외 일자리의 기회들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요. 좋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획을 만드시죠. 완료 일자도 포함해서. 그리고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요청이 하나 있는데요. 일종의 성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시간을 내어서 생각을 적어보시죠. 나는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 아니에요. 당신은 일자리를 찾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력서를 써야 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실패의 감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당신을 실패하게 할 수 있어요. 만일 당신이 실패의 감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자유요. 그것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바꾸어 줍니다. 저 자신에 대한 비판 대신 말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 행복해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조금 전에 당신이 말했듯 당신이 선택하는 거죠. 상실감과 실패의 감정을 겪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면, 당신이 다음번에 상실감과 실패의 감정을 느낄 때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감정관리 PT 같은 거네요. 그런 것이죠. 세상이 당신을 위한 위대한 스포츠 센터를 제공한 것이죠. 그것을 잘 이용하도록 합시다. 삶의 균형과 책무. 코액티브 코칭 모델은 매우 명확합니다. 코치는 고객과의 코칭 관계에 고객의 심화 학습과 행동 촉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는 삶의 충만 코칭과 균형 코칭에서 중요한 요소이듯이 삶의 과정 코칭에서도 중요합니다. 책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않는 코칭은 비록 코칭 스킬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코칭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코치, 코칭의 실제 행동은 고객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삶의 과정 코칭에서 행동 계획은 고객이 코칭 세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고객의 삶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과의 코칭 세션에서 고객이 다른 사람의 요청에 의해 아니요라고 말하게 될 경우 그들을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고객은 자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경우 책무는 다가오는 주에 5번 아니요라고 말하여 사람들을 실망시켜 보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저녁 그가 아니요라고 말한 횟수를 기록하는 것처럼 고객의 삶에 젖어버린 습관이나 관행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있기 내용입니다. 삶의 과정 코칭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께 있기라는 표현에는 한두 단어가 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실망과 함께 있다. 코치가 고객과 그들의 실망과 함께 있다처럼 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방문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당신의 목표는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외에는 정말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얼굴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고, 완전히 몰입해 있는 것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곳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강력한 3단계 경청의 환경에 있는 것이고, 깊은 수준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수준으로 고객과 함께 한다면 그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솔직한 느낌 또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의 과정 코칭은 흔히 고객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강물이 선회해서 흘러가려 할 때 일어납니다. 코치로서 당신의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고객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 고객이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은 고객에게서 매우 많은 변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혼란과 비판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돈에 대해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실수를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저에게 가져다 두는 행복을 견딜 수가 없어요. 고객은 그들의 삶이 그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자신들을 데려가곤 하기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어떤 때는 매우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곳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회피로 가득한 삶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회피하고 싶은 부분들을 그들의 삶에서 도려내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고객의 전체 삶을 상징하는 큰 원을 그려봅시다. 고객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을 표시해 봅시다. 색칠을 하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함께 할 수 없는 분노, 실망, 위험 감수 같은 것입니다. 각각 색이 칠해져 있어서 이제 고객 삶의 원에는 남은 부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삶의 과정 코칭은 고객이 부인하고 회피하고 싶어 했던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코치로서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고객들로 하여금 진실하고 사실적이고 중요한 것을 발견해서 그들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할은 고객으로 하여금 회피하고 가장하고 부인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고객은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직장과 가정에서 더 강력한 인간관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멈추든가. 어려운 것을 탐색하는 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 전에 다음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함께하거나 탐색하는 것이 힘든 영역들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역들은 당신이 고객과 함께 탐색하기를 꺼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런 곳으로 가기보다는 코칭을 중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돈이나 분노 혹은 거절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힘들어한다고 해봅시다. 코칭에서 이런 주제들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그러한 영역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거나 탐색하고 싶은 영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꺼리는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당신은 고객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모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그러한 곳으로 가려고 하자마자 당신은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치는 자아 발견을 위해 이상적으로는 자신의 코치와 함께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 이와 같은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것들을 당신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고객과의 코칭에서도 그러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